서울시 시청에서 국토부와 함께 88 대책의 후속 논의를 8월 19일 날 정비 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9월부터 완화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9월부터 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모아타운, 가로주택, 뭐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활성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많이 진행이 될 걸로 봐요. 모아타운의 공모를 뭐 중단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뭐 개발 방법이라는 게 모아타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원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모아타운보다는 이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 구역들이 순차적으로 더 많이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부터 완화되는 임대 의무 비율이라는 게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모아타운이나 신통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250%를 뭐 300을 주겠다. 뭐 320%를 주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역세권 개발은 기본적으로 500이야. 500이 그치. 아니었던 애를 500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적률의 완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임대 기부 체납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임대 비율도. 임대 비율, 꼭 임대 아파트만 공급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치. 어쨌든 기부 체납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이 사업성이 좀 개선되는 건데 추가 부담금을 이 모아타운이나 신통 같은 경우는 추가 부담금 7억 내던 거를 역세권 개발은 한 1, 2억 정도 내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7억 내는 것들이 예전에는 한 3억 정도의 추가 부담금을 내면은 아파트를 받았던 애들이 지금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늘어나면서 7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뜨악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예전에 이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추가 부담금을 안 내던 애들이 한 1, 2억 내는 거예요. 안 내던 애들이. 워낙 사업성이 좋아서 조합원이 200명인데 일반 분양이 1800세대가 나오는 거야. 이게 옛날에 그런 사업성의 구조를 갖고 있던 게 용산역 앞에 레미안 용산. 991%로 개발됐던 곳이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안 내던 곳이 내는 거고 3억 내던 것이 7억 내니까 뜨악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업성을 좀 일부라도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율만 낮춰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임대 아파트를 짓게 해줬고 그거를 거의 날도둑놈처럼 가져갔어요. 헐값에. 그러니까 원가보다 싸게 가져갔어. 그렇죠. 근데 이제는 시세만큼 원가만큼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진 붙이는 건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가가 들어간 만큼은 좀 가져가 줄게. 무슨 그렇게 베푸는 것처럼. 원래 원가 정도는 가져갔어야 되잖아. 근데 너무 예전에는 너무 낮게 그러니까 원가 정도는 가져갈게. 요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게 또 만족스럽진 않는데 그게 어쨌든 변화의 첫 단추를 낀다라는 거에 고무적인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9월부터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은 임대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대 의무 비율이 완화되면은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까요? 재개발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재개발에 많이. 그렇죠. 네, 그게 재개발이 왜 영향이 더 많이 받을까요? 이게 지금 임대주택 비율이라는 것은 이거를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도 지금 공사비 급등이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 사업들의 사업성을 높여줘야지 빨리 진행이 되고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야 이 사업의 공급도 아파트 공급도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재건축하고 재개발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재건축은 아직 법 개정을 통과해야 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아직까지 사업성이 특별히 높아지겠다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가 되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좀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재개발 쪽에 영향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재개발은 일반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주거 지역의 재개발이잖아요. 재건축도 2종 일반 주거 지역 또는 3종 일반 주거 지역 용적률 정도의 개발 밖에는 재건축에는 없어요. 근데 재개발엔 다른 게 있잖아. 역세권 개발.
또 최근에 서울시가 발표한 노선원 상업지역의 주거지역을 통째로 상업지역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이제 획기적인 어떤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500에서 800, 최대는 1100%를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어떤 그 선택의 풀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에 많이 있다라고,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데, 또 한 가지 장점은 재건축에 투자되는 자금, 필요한 자금보다는 재개발에 투자로 필요한 자금이 훨씬 더 작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자금력이 작은 분들은 서울에 아파트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나 뭐 포기하신 분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내가 서울에 반드시 살아야 되고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또 사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돌아간다라는 게 100%가 아니더라도 80%, 70%가 아니더라도 50% 이상 정도의 가능성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 특히나 2030 젊은 층들이 청약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사야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 청약은 선택을 받아야 되지만 재개발 투자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했던 곳인데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요건이 좀 충족되지 못해서 지지부진되고 있다가 요건들이 변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간다면 목동 같은 경우는 9호선 라인이잖아요. 급행선이 있고 여의도와 강남을 관통하는 지역이고, 또 신시가지 아파트에 대한 어떤 후광 효과를 지금은 비아파트 지역, 빌라 지역들이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일부 지역들이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 분양가들이 형성이 되면은 또 목 2동, 3동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좀 정비가 되는 면적들이 좀 비중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 2동을 보시는 이유는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9호선 라인이면서 노후주택가가 있는데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덜 위험해 보이고, 내가 작은 돈 들여서 장기간 가져가면은 굉장히 좋은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데,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작은 돈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비아파트의 가격이 정상 가격에서 내려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투자하는 사람은 그 정상화되는 만큼의 시세 차익은 거의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안전수익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서울의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밖에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거기에 개발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라면. 근데 지금 가격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 사시면 돼요. 반포에 가서 아파트 사시고, 용산에 가서 아파트 사시고, 마포, 성동구, 성수동 가서 아파트 사셔요. 한강변 아파트 사놓으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안 사서 후회할 수는 있어도 사서 후회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금 여건이 되시는 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근데 그 정도의 자금 여건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지역을 살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손 놓고 막연히 기다렸다가 망부석이 됐잖아요. 구경꾼이 돼 왔잖아요.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후회를 반복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런 기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막 너희는 상승농자냐, 가격 막 부추기느냐, 아니 저희가 부추기고 상승한다고 예측한다고 시장이 올라갑니까? 저희가 그렇게 영향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까 건축비라든지 금리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알겠어요. 그럼 아는 상황에서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더 오를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사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 말씀드리면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란다고 뭐 어떤 분들이 제 말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잘 들어서 참조하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였다라는 걸 알고 안 하는 거와 모르고 못 하는 거는 많이 차이가 나요. 정말 후회가 많이 남거든요. 알고 안 하는 건 내 선택이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책임지고 그냥 내가 선택을 했어 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서 했던 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뭐 금요일날 토요일날 세미나도 하고 다음 주도 세미나 하는데 이번 주는 벌써 화요일날 마감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 신청은 받지 못하고
이제 저희가 라이브를 하고 목금토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월화, 라이브 하기 전에 월화가 있잖아요. 그 다음 주 월화 전에 보통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세미나니까 다음 주에 전화해서 예약하면 되겠지라고 했던 분들이 전화했는데 벌써 마감됐어요 이러니까 황당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전화 받는 근무 직원들이 다 퇴근했으니까 내일부터 뭐 다음 주 월화까지 전화를 주시면은 다음 주에 우리 이상수 꼰대님이 하는 세미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을 해줄 거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 해줄 겁니까? 일단 지금 시점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파트 시장을 본다면은 저는 자칫 조급해지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상황처럼 이제 비아파트 시장 중에서 빌라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굉장히 좋은 시점이 저는 온다라고 보는데, 그럼 그랬을 때 얘네들이 가격들이 정상화로 올라서고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 똑같이 오르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내에서 우리가 이미 거기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했어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곳과 좀 그렇지 않은 곳들은 확실하게 옥석 가리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시장에서 조급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정말 다른, 그러니까 엉뚱한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비아파트 선택을 할 때 확실한 기준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시장에 그만큼 달려갔던 수익만큼 비아파트도 갈 수 있을 만큼 저는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수익이 저비용에 고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고 꼼꼼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하고 입지 여건이 무지하게 좋은 지역에 1,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오세요. 네. 자,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9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 요소 설명을 좀 드렸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좀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또 본인들의 개인적인 의사, 건전한 의사가 있으시면 또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좀 참조하고 도움도 받고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도록 하겠습니다.